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법정 드라마 우영우입니다. 굉장히 인기 많죠. 저희도 지난번에 이제 컨셉 토론으로 우영우 관련 주제를 한번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법조계에서도 이거 굉장히 잘 만든 드라마다. 고증을 굉장히 현실에 가깝게 잘 해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또 우리는 청개구리 같은 습성이 있어서 뭐 진짜 너무 잘 됐다고 하면 그 중에서 뭐가 안 됐나 이런 거 보고 싶잖아. 오늘의 주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현실과 다른 부분은 무엇일까?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두 분이랑 다르게 우영우와 같은 이제 로스쿨 출신 변호사다 보니까 로스쿨 출신이라면은 저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게 몇 개 보이긴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몇 개 보이긴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영우가 그 한바다에 취업을 하자마자 바로 변론에 투입이 되잖아요. 근데 뭐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는 사실 그게 가능했죠, 예전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변호사법에서 그 수습 6개월에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변론하시는 걸 저희가 쫄래쫄래 따라가가지고 지켜도 보고 메모할 것은 메모하고 방청객으로서 보면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6개월 뒤에 투입되는데 우영우는 바로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영우가 조금 부러웠어요. 저는 여기 유학 오자마자 사건을 뒤질나게 많이 받았는데 그 한바다라는 큰 법인에서 사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건씩만 해요, 한 건씩만. 투입돼가지고 끝날 때까지 딱 한 사건만 합니다.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을 보통 변호사들이 50건이 넘어가면 혼자서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이 있다는 거. 50건까지는 혼자서 다 커버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재판길이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 하면 그 50건들이 계속 돌아오거든요. 그 건들 그때마다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사건에만 계속 집중해서 하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 우리도 이렇게 팀제로 해서 한 사건만 끝날 때까지 이 사건만 하고 끝나면 또 딴 사건 하고 이러면 되게 좋긴 하겠다. 그러면 좋겠지만 저희 그 재정상 문제가 발생하겠죠. 변호사 시험 합격 점수가 만점이 1500점 아니야? 1660점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우영우가 1500점을 맞았다는 거 아니야? 뭐 드라마니까 가능한 거지 사실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1000점 넘으면 고득점이라고. 그렇죠. 맞아요. 천정nom은 고득점이고 그 제 주변 친구 중에 전국에서 5등인가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1200점대거든요. 1등도 사실은 1300점을 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영우는 지나간 그 우편봉투도 한번 쓱 보면은 사실 나중에 그거 기억하면 외우잖아. 어째 그 오픈북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우영우 입장에서 시험이. 나는 약간 재판에 있어서 이제 재판 진행하면서 이거 실제 재판 이렇게 절대 진행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거 나 하나 생각나는 게 있었고, 팽나무 있는 마을 사건이 있었잖아. 이제 나는 거기서 이제 두 가지가 좀 안 현실적인 것 같았는데, 첫 변론할 때 태산 쪽에서 이제 태수미 대표 변호사가 나와서 3D 그래픽 같은 거에 이게 차를 가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막 이렇게 커브도 많고 뭐 이렇게 터널도 내야 되고 약간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 그 3D 영상을 갖고 나와서. 이건 진짜 너무 허구 아니냐? 재판부에서 그런 동영상을 보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인정할 리가 없잖아. 여기 도로 굴곡률이 몇 %고 이런 자료들이 나가면서 변론을 했으면 모를까. 그냥 그런 동영상을 갖고 사람들한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운전을 하는데 이걸 보여준다는 게 일단 나는 굉장히 허구 같았는데. 대형 로펌들은 좀 PPT로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이제 내보내고 그거랑 별개로 이건 약간 변론 방식이 잘못되지 않았나. 사실 판사님 그거 보고 저 뭐지? 약간 이게 갸우뚱하실 것 같더라고요. 우영우에 나오는 차를 타고 가는 그것들이 그 상황이 완벽하게 반영됐다고 하면 의미 있겠지만 그냥 가면서 막 쓰러지고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뇌물수수 사건이라고 해봐. 그랬을 때 그 뇌물이 공여된 현장의 환경이 어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영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재판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거기서 얼마 정도 떨어진 사람이 그에 관련된 대화를 들었다는 게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밝히기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곳은 있더라고. 그래, 그거는 가능하지. 그리고 나는 그 편에서 조금 뭔가 이제 재판부에서 이 마을에 도로가 관통화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현장 검증 나오는데 이제 그날 비 와서 망했다고 하잖아. 비 와서 현장 검증이 망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비 와서 약간 불편하긴 할 수 있겠지. 마을 경관이 되게 좀 그런 거 뭐 마을 분위기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쁜지 뭐 얼마나 마을 사람들이 순박한지 이런 거는 사실 그 사건에서 고려 요소가 아니잖아. 근데 약간 그런 게 좀 너무 감수성적으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나는 그 회차에서 이것들은 좀 과하지 않았나. 난 고증할 때. 그 재판을 보면서 그 재판장님 있잖아. 처음 보는 배우던데 너무 판사스러운 거야. 현장 검증 가자고 하면 판사님도 딱 그러고 이거 가야 돼요? 사진으로 내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맞아. 안 가려고 하거든. 현장 검증 나가본 적 있어? 판사님 모시고? 저는 검증 안 가봤죠. 측량 감정할 때 이제 많이 나가고 점유 취득 시효 주장할 때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지 이런 현황 같은 거 할 때 판사님 모시고? 그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축사 신고 불수리 사건이 있었어. 이거 불수리는 거의 행정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진다고 보는데 사실 해보니까 이건 법리적으로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갖고 국민참여재판 같은 방식으로 방송국 찍고 막 방청객들 있고 그렇게 PPT 해가지고 이겼다? 그랬더니 항소심에서 얘네가 막 엄청 적극적으로 하는 거야. 근데 1심에서도 현장검증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 2심에서도 현장검증 하자 얘기도 안 했어. 근데 판사님이 현장검증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먼저 그러는 거야. 행정사건들은 안 돼 막 이렇게 다 기각하고 쳐내기 마련인데 그 사건 행정청 손을 들어주려고 먼저 제안하고 실제로 그래서 나갔었다. 그래서 사건이 거의 뒤집어질 분위기였어. 자, 저희 주제랑 그러니까 고증 다 안 된 거 얘기하는 게 자기 자랑을 하고 그러니까 있네. 상관없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셔가지고 갑자기 아니 근데 또 판사님 얘기하시니까 거기 그 판사님 중에 되게 권위주의적인 판사님 한 분 계세요. 검사랑 막 변호사들이랑 막 공감 물어보고 또 최수연 변호사가 저희 아버님도 판사님이시라고 뭐 지금 재판장님 후배다 이러면서 증거 신청하니까 막 증인 신청 받아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러면 진짜 큰일 날 텐데 그런 거 보셨어요 주변에서? 못 그러지. 그건 근데 되게 진짜 말도 안 그것도 되게 되는. 싫다. 기본적으로 재판이 공개 재판이라 그 주변에 반청객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다음 사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진짜 약간 그것도 약간 드라마적 허구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그 보면은 또 우영우가 최수연이랑 같이 그 판사님을 직접 보러 가요. 판사실에. 사실은 지금 법정의 변호는 지금 금지돼 있잖아요. 제가 변호사를 하기 전에 한참 전에는 조금 판사실 출입이 자유로웠다고 들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우리가 변호사 할 때부터도 그거는 어려웠지. 드라마나 영화가 기본적으로 약간 미국 법정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뭐 판사실에 변호인들이나 뭐 대리인이 가서 막 딜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 검사랑도. 실제로 미국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제 미국 그 재판을 이제 영화나 드라마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 비슷하게 만드는 드라마나 영화가 많은데 실제로 재판장님들이 만나주지 않지.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웬만하면 서면으로 내라고 하지 괜히 오해를 살 만한 이 언덕위로 안 만들지. 그 로또 사건 있잖아요. 로또 사건. 로또 사건에서 이게 그 도박판에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거 만약에 내가 로또 당첨되면은 n분의 1 하자. 내가 나눠줄게. 했는데 그 입증이 안 되는 거야. 구두로 해가지고 뭐 녹음도 없고. 근데 그거를 직원의 또 지인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증거가 그거 하나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딱 그거 봤을 때 실제 이게 재판이라면 과연 재판장님께서 그 증인의 진술만 가지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을까? 그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증인의 증언에 그 당시 도박장의 분위기나 도박판에서 작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형태를 보면 전체적으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인정될 수 있어서 나는 승소 가능성 자체는 있다고는 봐. 근데 이제 그 지금 김변이 말한 것처럼 거기서는 다른 거에 대한 정황은 없이 그냥 그 증인이 결정적이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쉽지 않죠. 그거는 사실은 나 친한 사람 데리고 오면 누구라도 그렇게 증언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 맞다. 그것도 되게 비현실적이긴 했네. 근데 증인의 진술을 믿을까 믿지 않을까는 예를 들어 돈을 주겠다고 한 걸 들었다 이것만 갖고서는 이거 갖고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울 텐데 이 얘기를 둘러싼 간접적 정황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디테일까지도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법원을 설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증인 신문은 항상 변호사들한테 굉장히 조금 난제지. 일반인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그 법정의 배치도 좀 달라요. 형사재판,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은 대립당사자주의라고 해서 이제 검사와 피고인이 이렇게 마주보고 증인이 이제 판사님을 바라보는 구조잖아. 그래서 판사님들이 증인신문할 때 증인이 말하는 거 외에 표정,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되게 유의 있게 보는데 유심히. 근데 민사재판은 오히려 원고와 피고가 판사님을 바라보고 증인은 이렇게 방청석 쪽을 약간 대각선으로 보게 돼 있잖아. 얼굴이나 이런 표정들이 그렇게 형사재판처럼 잘 보이진 않는 구조야. 나는 그게 증인신문을 대하는 그 민사와 형사재판의 약간 중요성의 차이처럼 느껴지기도 해.
증인신문 얘기 나와서 말인데 거기 보면은 증인신문을 할 때 아니 그 변호사들이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증인을 바라보면서. 물론 어떤 자료가 있는데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하거나 보여주려고 하면은 앞에 나갈 수도 있죠. 사실 기본적으로 다 앉아서 하잖아요. 앉아서. 뭐 일어서면은 판사님이 왜 일어서냐고 한번 지적하신 적도 있어요. 저 그냥 앉아서 하시라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실물 화상기가 있어가지고 실물 화상기가 있어서 사실 일어날 일이 잘 없는데 실물 화상기가 저기 그 실무관님 앞에 있어가지고 보통은 내 자리에 있는 스탠딩 마이크로 증인신문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줄달림 그 가수들이 부르는 줄달림 그 마이크를 준단 말이야. 맞아. 그럼 그 마이크를 받은 김에 또 가기 귀찮으니까 그때는 그냥 증인 앞에 서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공연하듯이 그렇게 한 적은 있는데 요즘 법정 시스템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 요새는 실물 화상기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일어설 명분이 없는 거지. 제 자리에서 할 때는 증인만 이렇게 보고 하는데 저기 나가서 돌아서서 증인을 보고 하게 되면 방청석이 다 보여. 그리고 약간 가수처럼 마이크를 들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 내 페이스대로 잘 되고 증인이 거짓말 한다는 게 방청객들도 막 술렁술렁 될 정도로 느껴지면 기세가 오르는 거야. 그러면 막 되게 영화처럼 하는 거야. 근데 말리는 분위기가 나면 그때부터 약간 이걸 어떻게 대충 정리하고 수습해야 되나 이런 고민될 때가 있지. 질문 5줄 했는데 증인이 아니요? 아 아니에요? 제가 국민참여재판 하는 거 제가 방청을 한번 하러 갔었어요. 그때는 뭐 증인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배심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거는 다 일어서서 하더라고요. 검사든 이제 변호사든 저희 그 화면 막 가리키면서 이렇게 막 엄청 열정적으로 연설하듯이 하더라고요. 그건 되게 보기 좋았어요, 오히려. 야 이제 그만하자. 이거 편집하기 어렵겠다. 피디님. 일단 저희가 오늘은 뭐 되게 좀 가벼운 주제로 고증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변호사님들이 자기 경험에 너무 심취해서 법조계의 깊은 관행들이나 이런 것들까지 얘기를 하는 바람에 좀 길어졌네. 이런 게 더 재밌을 수도 있어. 우영우 리뷰는 너무 많아. 우리 우영우 리뷰를 가장한 법조계의 속사정 이야기, 실제 사정 이야기 이런 걸로 합시다. 오늘 다들 고생했고요. 다음에는 뭐 주제를 정해서 또 이렇게 뭐 한담을 한번 하든가 컨셉 토론을 한번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